초극상위권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수시 6장 중에서 5개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흥미로운 거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때까지 스마트폰도 사용했고 친구들이랑 놀 만큼 놀았다. 그런 와중에도 좋은 성과를 낸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나요? 놀면서도 좋은 성적을 그래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초등 때, 중등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초등 때 저는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는 거에 가까웠는데요. 6학년 말이 되어서야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에 큰 영향은 없나요? 네, 왜냐하면 이전부터 간단한 학습지로는 수학을 연습을 했었는데요. 선행하지 않고 초등 수학에 맞춰서 배우는 편이었는데 제일 강조되었던 게 중등 때도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이 두 학원만 다니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 이 부분도 제 어머님의 도움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요. 어머님이 공부를 지도해 주실 때 많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지 못해서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거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제자리라던가 그렇게 문제를 겪으실 때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알찬 얘기를 나눠줄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사학번에 재학 중인 오인경 저자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힌트를 얻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부의 디테일 저자이자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2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오인경입니다. 초극상위권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수시 6장 중에서 5개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미로운 거는 저자님이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낼 때까지 스마트폰도 사용했고 친구들이랑 놀 만큼 놀았다. 그런 와중에도 좋은 성과를 낸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핸드폰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어요. 유튜브 같은 것들도 숏폼, 롱폼 가리지 않고 많이 보는 편이었고 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랑 DM하는 것도 잦은 편이었고 게시물들도 의미 없이 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 편이었어요. 특히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게 연말 결산에서 웹툰 시청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상위 1%? 정말 많이 봤구나 하면서 놀랐었던 기억도 있네요. 이렇게 놀면서도 제가 좋은 성적을 그래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학습의 효율을 극대화해서였던 것 같아요.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 정말 잘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가 나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공부하자라는 걸 생각했었어요. 보통 중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학원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해서 교사분들의 설명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험을 내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 교과서가 친구들이 보면 이거 선생님 녹취록 아니야? 할 정도로 굉장히 필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개념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효율을 높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업의 현장에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나중에 친구들이 여러 번 공부해야 될 거를 저는 한 번만으로도 복습을 끝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놀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이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았다 보니까 쓸데없이 헤매는 시간이 없어서도 그냥 공부를 빠르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념의 스토리라고 얘기한 게 되게 인상적이거든요. 그게 뭔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학교에서는 중점적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주입식이다. 이런 것들이 지향받는 게 맥락 없이 그냥 단순히 이것들이 중요하니 외워라 하는 형식의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집이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진도를 빼야 하는 학원 공부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핵심 개념 나오고 설명 나오고 특징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요. 근데 학교 수업을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학습 동기 유발부터 선행 지식
것들, 실제 배워야 하는 지식들로 개념이 스토리를 갖춰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핵심 개념을 배우기 전에 왜 이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저자님의 어린 시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초등 때, 중등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초등 때 저는 거의 학원을 다니지 않는 거에 가까웠는데요. 영어 학원만은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니는 편이었어요. 네. 어머님께서 제가 영어 회화 같은 거를 어릴 때부터 익히기를 바라셨어서 입시 영어보다는 정말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학원을 다녔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말이 되어서야 수학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통 6학년 때 수학학원을 처음 갔다 하면은 늦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성적에 큰 영향은 없었나요? 네,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간단한 학습지로는 수학을 연습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선행하지 않고 초등 수학에 맞춰서 배우는 편이었는데 제일 강조되었던 게 연산 실력을 중점적으로 키우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연산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가게 되면 자주 하는 연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학습지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면서 어려운 세 자릿수가 포함된 계산이어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 연산 실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산에서 진도를 많이 빼기보다는 속도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머님이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가 어머님이랑 굉장히 친한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을 때 저희 엄마께서는 그러면은 내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인경이 너가 채점할래?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어머님이 한 자릿수 덧셈 이런 걸 틀리실 리가 그쵸. 없는데 일부러 더하기 1을 해서 잘못 계산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지 없이 제가 엄마의 풀이를 채점하다 보면은 사실 어차피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놀이처럼 풀고 또 어머니가 일부러 틀린 걸 보면서 아 엄마 틀렸대요 이런 식으로 장난스럽게 놀이처럼 공부할 수 있었고요.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미가 쫓아온다 이런 식으로 놀이처럼 해주셔서 안 돼 빨리 풀어야지 하다 보니까 연산 실력이 자연스럽게 빨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 때 책도 많이 읽었어요? 네, 책도 많이 읽은 편이었는데요. 뭔가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지라고 생각한 편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제 관심사에 맞는 책을 주로 읽었었는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읽는 수학 도둑, 마법천자문 이런 것도 많이 읽었었고 제일 좋아했던 게 Y책이었는데 Y책을 시리즈를 가리지 않고 거의 다 읽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중등, 고등 때 배우는 개념들도 Y책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배경 지식이 쌓이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또 소설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셜록 홈즈 추리소설 이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 읽는 실력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실과 같은 층의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이 도서관을 봉사를 하는 목적으로 자주 오가다 보니까 거의 주에 3-4권씩 자주 책을 빌렸었고 가벼운 책이더라도 맨날 읽고 아침 시간에 빌 때 읽고 또 점심시간에 셜록 홈즈 추리소설 앞페이지 읽었던 거에 이어서 뒤에 뭐 나올까 너무 궁금하니까 점심에도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던 게 나중에 가니까 중등, 고등 때 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국어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잘 읽을 수 있는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등 때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중등 때도 영어와 수학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이 두 학원만 다니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수학 학원이 숙제가 많이 주는 편이었음에도 절대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하자였거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면 한 번 풀고 채점도 해가지 않거나 채점한 뒤에 틀린 거를 그대로 가지고 학원에 가거나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숙제를 할 때는 꼼꼼히 잘 풀고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왜 틀렸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오답을 점검하고서 학원을 가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학원 숙제를 진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꼼꼼하게 열심히 성실히 하다 보니까 중등은 그렇게 2가지 학원만 다녔는데도 열심히 잘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원칙은 저자님이 스스로 세운
원칙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끌어주신 부분인가요? 저희 엄마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니 하면서 처음은 이끌어주시는 편이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제가 스스로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학원에 그냥 문제를 한번 풀고 가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랑 제가 오답을 해서 무엇을 모르는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가는 거랑 실력이 느는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스스로 깨닫고 난 뒤부터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따로 터치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저렇게 공부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저자님이 어릴 때부터 쌓아온 노하우들을 모아서 다른 저자분들과 같이 공부의 디테일이라는 공부법 책을 내셨어요. 작가님 포함한 13명의 작가들, 그러니까 서울대 현재 대학생들이 나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담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저자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중등 때부터 질문을 해결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참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제 어머님의 도움이 굉장히 큰 편이었는데요. 어머님이 옆에서 공부를 지도해 주실 때 흔히 그냥 넘어가는 페이지 대단원 앞에 학습 목표 같은 도입 부분들, 아이디어 생각 열기 네네. 이런 부분들도 읽어봐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단원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왜 배우는지, 개괄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다 그 부분들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질문을 파악한 다음에 뒤에 개념들을 읽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개념은 이렇게 나왔구나 하면서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개념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맥락에서 이게 필요한지 이런 체계와 스토리를 잘 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한 질문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 그 이후로도 자연스럽게 이런 공부법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코칭도 해주고 지도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뭔가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뭔가 열정이 있기는 있는데 수학이 왜 재밌는지 모르겠고 수학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모르겠고 이러한 평범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주기 전에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단원이 좌표평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왜 좌표평면이 필요했을까? 이거는 어떤 거를 하려고 만든 걸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친구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가 답을 줬었죠. 수직선을 기억하나요? 하면서 수직선 얘기. 근데 수직선 한번 돌려볼까요? 두 개의 선이 만나니까 좌표평면이랑 똑같이 생겼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이끌 수도 있었고요. 또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올려서 기사에서 자연스럽게 통계 자료 설명해주고 이런 사례들을 설명해주다 보니까 좌표평면 이래서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표현을 하면 좋겠구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요거를 저자님처럼 선생님이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하거나 부모님이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런 호기심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과서만 봐도 굉장히 해결법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친구가 던지는 질문들이 교과서에 답으로 나와 있고 그 질문 자체도 생각 열기 이런 데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질문이 되는 것들의 키워드를 유튜브에 검색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쇼츠 영상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식들을 많이 학습할 수 있는 롱폼을 보시면서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님의 공부 방법 중에서 기승전결 정리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걸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 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에 해당하는 파트입니다. 이 개념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기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교과서에 제시된 질문들의 밑줄을 긋고 기라고 표시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승 단계에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개념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승
학생에서는 보통 교과서의 핵심 개념들로 나와 있는 것들 형광펜 표시를 하거나 파란색으로 특징들 밑줄 짚고 이런 식으로 승 단계를 정리를 했었고요. 또 이렇게 기와 승에서 알게 된 개념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사례를 살펴보는 형태를 말을 했어요. 교과서를 보면 그림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과학 과목이라고 하면은 실험이 제시되고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개념들을 전 단계에서 사례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개념과 특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직접 정리를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은 교과서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라고 하단부에 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있다면 그 내용에 맞춰서 한 줄 요약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없더라도 해당 단원의 마지막 페이지쯤에 스스로 메모지나 빈 공간에 이런 것들을 배웠다, 뭐가 키워드였고 이렇게 개념이 연결된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날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정리하는 형식이었나요? 아니었고요. 기승 전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정리할 시간이 됐었고, 결 같은 경우에만 수업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집에 가게 되면 여기를 한번 다시 읽고 또 이해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난 뒤 한 3분 정도만 할애해서 쉬는 시간에 빠르게 끝내야지 하는 형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험이 보통 4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대비를 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한 주 정도는 모든 부분을 다 읽었습니다.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제가 정리한 기승전결들에 맞춰서 개념을 읽다 보면은 1회독만 했는데도 개념의 스토리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2회독부터는 기는 조금 덜 읽는 편이고, 승을 집중적으로 읽은 다음에 전, 특히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는 편이었고, 마지막 핵심 요약 같은 경우에는 3회독, 4회독 하면서 개념을 반복해서 점검을 하는 수준일 때 결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자님의 말을 들으면 이 책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자 입장에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 공부의 디테일 책에는 총 15가지의 다양한 공부법들을 실어 두었는데요. 이 공부법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선배들이 직접 공부를 할 때 어떠한 공부법들이 효과적이었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공부법들을 다양하게 녹여낸 것이 이 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지 못해서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거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제자리라던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는 하죠. 그렇게 문제를 겪으실 때 이러한 공부법들을 참고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일까 적용하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으로 서울대생의 실전 1등급 공략집이라고 해서 실제 노트나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스캔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공부법을 읽다 보면은 이해는 했는데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저자들이 직접 공부했던 흔적을 이 브록에 한번 녹여봤는데요. 노트나 교과서 같은 것들 이렇게 사진으로 싣고 옆에 포인트로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설명도 해주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 공부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더 감이 잘 잡히실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우리 학생에게 맞는 공부법은 무엇일지 고민하시고 함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자님의 말씀 들으시고서 이 책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